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회계 등식이죠. 회계에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는 항목은 실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명백한 배타적 권리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지죠. 자, 공동주택이라면 그 권리 계정 중에 이제 최초의 권리 계정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있어요.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리 계정이에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권리 계정이지요. 자, 권리 계정인데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최초의 회계 처리예요. 최초 회계 처리.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주택 최초의 회계 처리 관리비 예치금의 계산이에요. 관리비 예치금의 계산. 말하자면 관리비 예치금이 입금 안 됐는데 회계 처리하겠다. 자, 근데 이제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부채 계정이에요. 빚. 그죠? 그럼 회계 처리는 자, 우리 아파트가 우리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받을 전체 관리비 예치금을 계산하죠. 그죠?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그죠? 관리 면적을 곱하면 전체 관리비 예치금이 나오겠죠. 이 돈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계상. 관리비 예치금을 회계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 차변 계정이 권리 계정이에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자, 보겠습니다. 자, 영리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회계 처리죠. 그죠? 부채, 차입금. 그죠? 차입금이에요. 부채의 증가인데 이 차변 계정은 권리 계정이란 말이에요. 미수 차입금.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영리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회계 처리죠.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공동주택에 일반 공동주택 이외의 회계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중에 하나입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계산. 실제로 봐요. 기업이 관리사무소가 빚을 회계 처리하는데 이 차변이 권리란 말이죠.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니까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 공동주택만의 회계 처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 시점은 자, 이 회계 처리는 언제 하느냐? 자, 볼게요. 자, 공동주택은 사실은 자, 사용검사일부터 사용검사일부터 관리비를 계산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공동주택이라는 회계주체, 관리사무소라는 회계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이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지요? 업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2019년부터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정해졌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공동주택 최초 1기는 자, 무조건 사용검사를 받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신다면 우리는 사용검사일부터 업무를 하는데 그죠? 사용검사일부터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관리비 예치금은 사용검사일 이전에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통장에 입금되지 않겠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의 계상은 실제로 보면 사용검사일 이전이 아닐까? 맞죠? 그죠? 자, 예전에 자, 공동주택 회계의 출발을, 그죠? 회계 기간을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설정한 단지들의 경우에 나름 요런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무조건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1기, 그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회계 기간 1기는 무조건 입주 그 해의 12월 31일까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 회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하느냐는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아졌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미술관리비의 계상 이 회계 처리는 대부분의 단지의 경우에 자, 관리 직원이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100세대든 1000세대든 실제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보이서를 인쇄하는 단지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저에게 처리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회사 일명 전산회사의 자 우리 아파트의 업무 환경을 세팅해주는 그분이 그 양반이 그 업무 환경을 세팅해주면서 최초로 계상해 두고 가는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죠? 관리비가 입금되면 어때요? 자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통장에 돈은 자 이 관리비는 세대별로 각각 그죠? 입금하겠죠. 20만원 그죠? 세대별로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입금할 거예요. 자 오늘 10월 5일 자 그럼 봐요. 이 돈은 1동 101호의 관리비 예치금 1동 102호의 관리비 예치금 1동 103호의 관리비 예치금이 들어올 거예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통장의 기록은 뭐냐면 통장의 기록은 통장의 모양이랑 같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장의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실 때 자 서랍 안에 있는 통장을 꺼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통장 계정을 보셔야지. 그죠? 회계 처리는 통장 계정의 회계 처리는 통장 모양이랑 같아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원칙적으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업무가 단순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대변은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이에요. 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자,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우리가 동일한 자료를 다음에 보실 일이 생길 때 그대로 보이게 업무 회계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공동주택 회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기본은 투명성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시다면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정리 역시 그죠? 정리 역시 뭐예요? 세대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해두신다면은 자 어때요?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 하나만 보면 그죠? 당연히 최초의 계상액 차변 5천만원일 것이고 자 대변 잔액인데 자 대변의 회계 처리가 세대별로 그죠?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미수관리비 예치금 관리비가 안 들어온 세대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때 요 계정 하나로 회계 처리 자 해결이 될 것 같다.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더 볼 필요 없이 요 회계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 하나만 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한 달 단위에 반복된 업무이고 그죠? 지속적 업무를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회계 처리한 정보를 찾거나 볼 일이 발생했을 때 그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회계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 자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면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잔액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초창기에는 미수관리비 예치금 입주 초에 계산되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면 그죠? 저거는 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는 계정입니다. 말하자면 쓰이지 않는 계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마다의 그죠?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수관리비 예치금 자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되어지는 상황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로 입주자가 관리비 예치금을 그죠 납부하지만 자 소유주 변동이 있을 때 우리 법은 관리사무소가 그죠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하죠. 그리고 만약에 뭐 덜 받은 게 있거나 이러면 차감하고 그죠 반환할 수 있다 뭐 이런데 실제 이제 업무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예치금을 그죠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소유주 변동이 발생했을 때 소유주끼리 이제 계산하는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원체 업무를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실제로 이제 최초의 관리비 예치금이 계상되고 나면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더 이상 이제 나올 회계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없고 아파트가 없어질 때까지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은 최초에 계상되었다가 관리비 예치금이 다 입금되고 나면 잔액이 0으로서 더 이상 회계 처리될 수 없는 계정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보니까 그죠? 실제로 업무에서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계정을 쓰는 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비 예치금은, 그죠? 관리비 예치금은, 자, 부동산의 중개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당사자끼리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자, 임대 계약자는, 그죠? 임대사업소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입주를 하죠.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 임대사업자랑 계약 해지를 하고, 자, 전출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자, 임대계약자가, 그죠? 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은 임대사업자랑 하지만, 이 양반들도 관리비 예치금을 내거든요. 그죠? 근데 계약은 임대사업자랑 하고, 관리비 예치금은, 그죠?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예치금을 내요.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그죠? 이 양반들은 다음 계약자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관리사무소는 받은 관리비 예치금을 그 양반한테, 그죠? 계약 해지한 그 양반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쓰는 계정이 관리비 예치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봐요. 임대아파트에, 자, 그죠? 계약이 다 돼서 입주가 다 된 상태에는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0이겠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그 양반이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이 양반, 그죠? 일동백일로 갖고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 관련해서 이 양반이 입주할 때, 그죠? 계약을 할 때 냈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2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때 쓰는 계정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이다. 그죠? 자, 관리비 예치금 야는 안 건들고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시, 그죠? 다른 사람이 1동 101도에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 1동 101 후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면요. 역시 이분도 뭘 내겠어요?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겠죠. 그러면 그때 이 계정, 그죠? 미수관리비 예치금 계정을 정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잔액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죠. 맞죠? 잔액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잔액은 뭘 의미하죠? 비어있는 세대겠지. 그죠? 비어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경우라면 미수관리비 예치금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는 어떠냐면, 봐요. 자,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양반 해지하는 그분한테 관리비 예치금은, 그죠? 관리비 예치금은 당연히 환급해줘야 되지만 뭐예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이사정산관리비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사정산관리비는 받아야 된다. 야는 환급해주고, 그죠? 얘는 환급해주고 얘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자, 1동백 1호에 환급해야 될 관리비 예치금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사정산관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업무를 하겠어요? 두 개 중에, 그죠? 자, 그 양반한테 공짜, 그죠? 고지하겠죠. 뭐라고? 자, 10만 원을 송금해 주시라. 우리는 30만 원을 받아야 되고 20만 원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잔액 10만 원을 송금하시라. 이런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계처리는. 자, 임대 아파트의 계약 해지 시 회계처리는, 그러면 그분이, 그 양반이, 그죠? 계약 해지 세대가 돈을 입금하면 뭐예요? 대변에 뭐죠?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 그죠? 차변에 차변. 그죠? 미수관리비 예치금.
20만 원. 그죠? 돈 들어온 거 1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중간관리비 예수금 30만 원으로 회계 처리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죠?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정리한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봐요. 줘야 될 관리비 예치금은 20만 원인데 받아야 될 그죠? 이사정산관리비가 15만 원이면 우리 어떤 업무를 하겠어요? 자, 5만 원을 말하자면 송금해주는 환급해주는 업무를 하겠죠. 그럼 회계 처리는 자 5만 원 환급, 5만 원 돈 나갔죠. 그리고 미수관리비 예치금 20만 원, 그죠? 그리고 대변에 중간관리비 예수금 15만 원이 되는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 15만 원에 관련해서 그죠? 계속적으로 업무를 자 정리하는 업무를 할 것이고. 자, 미수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아파트의 권리 계정이고, 자, 최초의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계상, 미수관리비 예치금의 회계 처리는 자, 아파트만의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아파트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우리가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수관리비 예치금은 관리비 예치금이 전세에 대해서 다 입금을 하면, 그죠?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계정이지만, 회계 처리 안 되는 계정이지만,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 매매 당사자들, 그죠? 계약 해지자와 다음 계약자가 서로, 그죠? 만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그죠? 자, 계약 해지자의 관리비 예치금을 직접 환급해주고, 다음 계약자에게 그 돈을 받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계정이 미수관리비 예치금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